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학습을 통해 여러분의 영어 활용에 도움을 드리는 최쌤의 영어 꿀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평소문 5형식 중에서 직접 목적어 하나만을 가지는 3형식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3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즉 직접 목적어 하나로 구성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보면 3형식 동사는 뭐뭇을, 뭐뭐를로 주로 해석되는 직접 목적어 하나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직접 목적어는 문장을 완성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목적어 뒤에 다른 성분이 남아있으면 되지 않겠습니다.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문장 끝. 그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수식어, 부사 역할하는 수식어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타동사와 직접 목적어는 붙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대명사가 목적어인 경우는 그 위치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타동사 바로 뒤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 동사는 타동사 플러스 주어로 구성되거나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구성이 되는데 이 경우에 두 가지 형태를 띱니다. 먼저 pick him up처럼 타동사와 부사로 구성되는 이어 동사는 대명사 목적어가 동사 바로 뒤에 붙어야 됩니다. 형태를 보면 타동사와 부사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look at him처럼 자동사와 전치사로 이루어지는 이어 동사에서는 자동사가 목적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전치사 at,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전치사 at 뒤에 붙어서 look at him,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많은 타동사들 중에서 우리가 특히 많이 사용되고 흔히 주의해야 할 타동사, 3형식 타동사 용법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walk입니다. walk는 자동사일 때는 걷다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타동사일 때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와서 누구누구를 뭐뭇을 걷게 하다, 산책시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he walked his dog. 그는 그의 개를 산책시켰다. 이렇게 되고 walk 뒤에 목적어가 오고 그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올 경우에는 누구누구를 어디로 바래다 주다, 걸어서 바래다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e walked her home 이렇게 되면 그는 그녀를 집까지 걸어서 바래다 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또한 enter는 타동사로서 뒤에 물리적 공간을 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뜻이 되죠. He entered the room. 그는 그 방에 들어갔다. 그런데 자동사로서 해서 전치사 into와 함께 쓰면 enter into 뒤에 목적어가 주로 추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추상명사가 옵니다. 그러면 뭐뭇을 시작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he entered into travel business. 그는 여행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음은 타동사 address의 용법입니다. address는 네 가지 정도로 많이 쓰이는 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연설하다입니다. address 뒤에 청중이나 모임이 와서 누구누구에게 어느 모임에서 연설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즉 he addressed a meeting 하면은 그는 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address 뒤에 문제나 상황 이런 것들이 목적어로 오게 되면 어떤 문제나 상황을 다루다, 처리하다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you have to address the problem. 당신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겠죠. 또한 뒤에 사람이 목적어로 오면 어떠한 호칭으로 부르다, 어떠한 이름으로 부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how do I address you 하면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은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를 좀 더 정중한 격식제로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be addressed 하면은 주로 수동태로 쓰이죠. 주소가 어떻게 쓰여 있다. 그래서 the letter was wrongly addressed. 그 편지는 주소가 잘못 쓰여져 있다. 주소가 오류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은 answer가 타동사로 쓰일 때인데 주로 세 가지가 많이 쓰입니다. 질문에 답하다, 문을 열다, 전화를 받다. 그래서 answer가 쓰일 타동사로 쓰일 때는 뒤에 전치사 to를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Please answer this question. 이 질문에 답하세요. 두 번째 예문 Answer the door please. 문 좀 열어줄래? 이렇게 되죠. Answer the door. 문을 열다. 그 다음 I'll answer the phone. 내가 전화를 받을게. 이렇게 answer는 세 가지가 많이 쓰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타동사는 obey입니다. obey는 뒤에 목적어가 와서 뭐뭐에 복종하다 이렇게 주로 쓰이죠. 그리고 사람만 써서 누구누구의 말을 따르다, 말에 복종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특히 obey to 사람 이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You have to obey his order. 당신은 그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She obeyed her father. 그는 그녀 아버지의 말에 복종했다. 즉 아버지의 말을 잘 따랐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동사는 approach입니다. 우리 흔히 approach to라고 실수를 많이 하는데 to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접근하다가 되겠죠. They approached the castle. 그들은 그 성에 접근했다. 이렇게 to를 쓰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 다음 attend라는 동사가 있는데 attend는 타동사가 돼서 목적어가 바로 오면 어디에 참석하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명사형은 attendance가 되죠. 참석, 출석. 우리가 출석 부르다 할 때 쓰는 attendance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He attended the conference. 그는 그 회의에 참석했다. 이렇게 되고 attend 뒤에 전치사가 붙어서 to나 on이 붙으면 이제 자동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attend to 하면은 뭐뭐에 집중하다 뜻이 됩니다. 이때 명사형은 attention, 주의, 집중 이런 뜻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We have to attend to the class. 우리는 그 수업에 집중해야 한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뜻이 되고 attend 뒤에 on이 이어서 attend on 사람 이렇게 되면 누구누구를 대접하다. 누구누구에게 시중을 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the family attended on me. 그 가족은 나를 극진히 대접했다. 나에게 시중을 들어줬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음은 타동사 reach와 marry의 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reach는 목적어를 바로 뒤에 가져서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reach to라고 쓰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같은 뜻을 가진 단어는 get to 또는 arrive at, arrive in 등이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At last he reached the summit. 마침내 그는 정상에 도착했다. 이런 뜻이 되죠. 바로 목적어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reach out for라고 쓰면 뭐뭐를 향해 손을 뻗다라고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he reached out for the pen to write a letter. 그는 편지를 쓰기 위해서 펜으로 손을 뻗었다. 되고 reach out to가 되면 누구누구에게 연락하다, 누구누구에게 접촉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Yesterday I reached out to him. 어제 나는 그에게 연락을 했다. 그와 접촉했었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 다음 marry는 marry with라고 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고 하면 marry 뒤에 목적어가 바로 오면 됩니다. 예문 보면 She married a millionaire. 그녀는 백만장자와 결혼했다. 이것을 두 번째처럼 수동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be married 그때는 전치사 to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she was married to a millionaire. 같은 뜻입니다. 능동, 수동 두 가지 문장이고 marry into라고 하면은 어느 집안과 사돈관계를 맺다 또는 어느 집안으로 시집이나 장가를 가다 이런 뜻이 됩니다. into가 붙으면. 그래서 he married into the Duke family. 그는 그 공작 집안, 공작의 가족 집안으로 장가를 갔다. 다시 말하면 공작 집안의 사위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타동사 용법은 call과 resemble, become입니다.
우선 call을 보시면 우리가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하다 할 때는 바로 목적어를 붙였어야 됩니다. call to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call 목적어에서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하다. 영국에서는 ring, R-I-N-G, ring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call 뒤에 부사 of를 쓰기도 하는데 그냥 call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문처럼 He called me last night. 그는 어젯밤에 내게 전화를 했다. 근데 뒤에 call 뒤에 전치사 on이 있으면 방문하다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She called on me at my house. 그녀는 우리 집으로 나를 방문했다. 이런 얘기가 되고, call 뒤에 to나 at이 있으면 소리치다가 되는데 call to라는 것은 to가 방향을 막연한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향해 큰 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소리치는 거. 근데 call at은 정확한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화가 나서 누구에게 큰 소리로 고함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they called to me 하면 그들은 내게 큰 소리로 말했다. 뭐 큰 소리 쳤다. 큰 소리로 불렀다 이런 뜻이 되고, 반면에 the boss called at me 하게 되면 우리 사장이 내게 열받아서 화가 나서 내게 고함을 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닮다라는 타동사는 resemble이 있는데 resemble with를 쓰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수어로는 take after라는 이어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she resembles her mother. 그녀는 그녀의 엄마를 닮았다. 쓰고 become이 이형식 동사일 때는 뭐뭐가 되다 했죠. 그런데 뒤에 목적어가 오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어울리다, 알맞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short hair really becomes you. 야, 단발머리는 너한테 정말 잘 어울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때 become 대신에 suit, suit라는 동사, 누구누구에게 어울리거나 적합하다 이런 뜻을 가진 suit를 써도 뜻은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동사는 survive하고 accompany라는 동사입니다. 우선 survive는 자동사로 쓰이면 어디에서 살아남다, 생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e survived in the war. 그는 그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이렇게 되는데 뒤에 목적어가 사물이 오면 어떠한 것을 넘겨내다, 뭐 견디어내다 이런 뜻이 되고, 사람이 목적어가 오면 누구누구보다 오래 살다의 뜻이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His company survived Asian currency crisis. 그의 회사는 아시아 통화 위기를 넘겼다. 잘 견디어냈다. 이런 뜻이 되고, She survived her hubby 하게 되면 그녀는 그녀의 남편보다 오래 살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때 누구누구보다 오래 살다라는 뜻일 때 survive는 가로 안에 있는 outlive라는 타동사와 바꿔서도 뜻은 같습니다. 다음 accompany는 무엇을 동반하다, 누구누구를 동행하다 뭐 이런 뜻인데 목적어가 바로 붙습니다. with를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래서 I accompanied him throughout his trip 하면 나는 그가 여행하는 내내 그와 동행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수동태로도 많이 쓰이는데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는 주로 사물이 주어나 목적으로 오는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Strong wind will be accompanied by heavy rain. 강한 바람이 폭우를 동반할 것이다. 즉 강한 바람과 폭우가 같이 온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사물이 주어나 목적으로 쓰일 때 이렇게 수동 구조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악기와 함께 쓰는 경우가 있는데 accompany 목적어 온더 악기. 근데 이 악기를 이때 주로 피아노에 대해서 많이 씁니다. 다른 악기는 잘 안 쓰고 피아노로 반주할 때 많이 쓰는데 뜻은 누구누구에게 어떠한 악기로 반주를 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He accompanied me on the piano in the concert. 그는 그 연주회에서 나에게 피아노로 반주를 해주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어떤 타동사들은 간접 목적어를 가질 수는 있지만 사형식으로 쓰지 못하고 삼형식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직접 목적어가 오고 그 뒤에는 간접 목적어를 전치사와 함께 써서 부사구로
처리하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discuss A with B, A와 B를 논의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래서 he discussed the issue with me.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나와 논의했다. 이렇게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say A to B 구조로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say A to B, A를 B에게 말하다.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 he said the fact to the police. 그는 그 사실을 경찰에게 말했다. 이렇게 쓰거나 또는 A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가 너무 길면 뒤로 빼면 됩니다. 간접 목적어 전치사를 앞으로 빼고, 그래서 she said to the jury. to the jury가 앞으로 나왔죠. 그리고 that she was not guilty. that절 전체가 이제 직접 목적어로 기니까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어떤 것을? that 이하를. that 이하는 그녀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되죠. 이렇게 쓰이는 동사들이 explain 설명하다, confess 고백하다, mention 언급하다, report 보고하다, announce 알리다, suggest 제안하다, introduce 소개하다, admit 가입시키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A to B 구조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석하거나 그럴 때는 마치 타동사 같은데 실제로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가지려면 전치사들이 필요한 동사들입니다. 첫째는 object to, 뭐뭐에 반대하다. 그래서 they all objected to my proposal. 그들 모두가 내 제안에 반대했다. 그 다음 apologize, 사과하다죠. 그래서 apologize to A for B. A에게 사과하다. for B, B에 대해서. A에게 B를 사과하다. 예문 보시면 I apologized to him for the matter.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에게 사과했다. 이렇게 쓰이고, 그 다음 complain도 뭐뭇을 불평하다 하면 우리말로 하면 타동사 같지만 실제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complain of A 또는 complain about A to B. A를 B에게, A에 대해서 B에게 불평하다, 불만을 말하다 이런 뜻이 되죠. He complained of it to me. 그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게 불평했다. 그 다음 네 번째 subscribe to 목적어입니다. 뭐뭇을 구독하다. 그래서 I subscribe to Time. 나는 타임지를 구독했다. 이렇게 쓰이는 동사들은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제쌤의 영꿀 채널은 앞으로 여러분이 영어를 쉽게 사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짧은 시리즈물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